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마나임 뉴스입니다. 지난 7월 20일 날 저희 마나임 뉴스에서 예장통합총회 헌법위원장 조행래 목사의 통한 녹취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 속에 거명된 분이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장 황영찬 목사입니다. 조행래 헌법위원장은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이 황영찬 목사가 가스펠 투데이를 통해서 반론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반론문을 보게 되면은 말이죠. 그냥 마나임 뉴스를 정보통신부 이렇게 해서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는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닌가, 생뚱맞다, 상황에 맞지 않다,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장인 황영찬 목사는 즉각 마나임 뉴스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나임 뉴스는 말이죠. 이 예장통합총회 황영찬 재판국장에 대해서 금품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확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가 성립했다. 이렇게 이제 최종 단정한 것도 아니에요. 마나임 뉴스가 보도한 그 핵심은 녹취 속에서 조행래 헌법위원장이 말이죠. 재판 당사자에게 황영찬 재판국장을 만나라. 그 권유하면서 시작된 그 말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 녹취 속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문제도 목사님이 황영찬 목사를 만나요. 지금 바로 오늘이라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나는 이제 이런 걸 잘 알지 못하잖아. 재판에 가는 건 뭐 솔직하게 내가 뭐 잘 알지 못하고 나 입장에서 이제 뭐 중간 입장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야기하면 재판부에 나보고 뭐 이런 문제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걸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헌법적인 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법무사가 해준 게 있으니까 이걸 이제 올려도 괜찮냐고 한번 황영찬 목사하고 의논을 해봐요. 황영찬 목사가 이런 거 부탁하면 다 해주거든요. 장정도 장정도 갖다 드리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혹시나 저쪽에서 그거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막 그런 걸 가져왔더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더 그거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얘기하지 않죠.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황영찬 목사를 만나요. 이런 거 부탁하면 다 해주거든요. 한 잔 정도 갖다 드리면서 인사를 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말이죠. 혹시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니까 조행래 헌법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죠? 절대로 얘기하지 않죠.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경험 없이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한 장을 갖다 줘라. 절대로 얘기하지 않죠. 이게 경험 없이 나올 수 있는 얘기일까요? 의문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나임 뉴스 기사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는 유튜브에서는요. 이 한 장이 무엇을 의미할까? 왜 재판 당사자가 재판국장을 사적으로 만나야 될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은 황영찬 목사가 아니죠. 바로 조행래 목사입니다. 그럼 그 1차적인 해명은 조행래 목사에게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죠. 자신의 이름이 이런 맥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이 됐다. 그렇게 해서 말이죠. 그냥 발끈해서 고소를 하겠다. 이거 여러분 뭔가 더 이상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영찬 목사는 평범한 개인이 아니죠.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장입니다. 교단의 재판에 말이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그런 신뢰를 책임지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말이죠. 황영찬 목사에게 우리 마나임 뉴스가 말이죠. 무조건 죄를 인정해라. 막 이렇게 요구하고 막 닥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행래 목사로부터
특정 사건에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사건 당사자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있는지,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부탁하면 다 해준다는 이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은 명확하게 부인을 하고 객관적인 조사에 응해라. 그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황영찬 재판국장의 행위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황영찬 재판국장의 발표한 그 반론문을 보면은 참으로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죠. 이 황 목사는 말이죠. 조영래 목사하고는 친분이 있지만은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함께 식사한 적이 없다. 해당 사건으로 연락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익권이나 사익을 탐한 적이 없고 다른 교회에서 지급하려 했던 수고비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는 불편한 얘기죠. 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해명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조영래 목사와 이 해당 사건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다. 이 답변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 이제 반론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사익을 탐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그런데 여러분 좀 찝찝하죠? 반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조영래 헌법위원장은 말이죠. 왜 황영찬 재판국장을 가르쳐서 이런 거 부탁하면 다 해준다. 그럼 평소에도 부탁하면 다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왜 한 잔 정도 갖다 드리면서 인사를 하라고 말했을까? 평소에도 인사로 다닙니까? 더 나아가서 말이죠. 상대방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 비밀이 보장을 말이 됩니까? 자, 황영찬 목사는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 조영래 목사가 이 한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 무근이라면은 마하나임 뉴스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조영래 목사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내 이름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느냐? 나는 그런 부탁을 들어준 적도 그런 것을 받은 적도 없는데 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말했느냐? 당신 해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나 조영래 목사 당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하나임 뉴스를 고소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반론의 대부분이 말이죠. 나는 조영래 목사와 가깝지 않다. 나는 과거에도 돈을 사양했다. 내 명예가 훼손됐다. 언론사를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반론문은 말이죠. 마하나임 뉴스가 이제 사전에 자기 이름이 거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락 없이 그냥 보도했다. 이것은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을 이제 사전에 얘기를 하고 말이죠.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이 조영래 헌법위원장이 그 황영찬 재판국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사전 확인 취재가 부족했다. 그 이유만으로 말이죠. 녹취 속의 발언이 실체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하나임 뉴스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영래 목사의 발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얘기죠. 황영찬 목사가 말이죠. 과거에 사례비를 사용했다. 부탁하면 다 해준다. 한 장을 갖다 드리라. 이 녹취석에 대한 표현, 설명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언론에 관해서 자기 소개는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 PR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결백해.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왜 조영래 목사가 나를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영찬 재판국장의 반론이요. 설득력을 얻으려면은 적어도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나는 조영래 목사로부터 해당 사건이나 다른 재판 사건에 대해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재판 당사자로부터 돈이나 향응을 받은 적이 없다. 재판 당사자를 사적으로 만나서 사건 방향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 조영래 목사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조영래 목사에게 책임을 묻겠다. 총회가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이 정도로 답을 했다면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시체장들, 그리고 총대들, 그리고 예장통합교인들도 황영찬 목사의 반론을 훨씬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언론사를 향해서는, 그러니까 만남뉴스를 향해서는 뭐 바로 법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말이죠, 자신의 이름을 그 언급을 하고 거명을 한 조영래 헌법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반론문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커진다는 것이죠. 만남뉴스를 고소하겠다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바로 자신의 이름이 왜 그런 맥락으로 사용되었는지 밝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억울하게 언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언론을 향해서 말이죠, 총회 재판국을 흔든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기 전에 총회 재판국의 신뢰를 흔든 그 녹취, 그 속의 발언에 먼저 문제를 해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것만으로 말이죠, 황영찬 목사에게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반론 내용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공식 직책을 가진 사람의 해명으로서는 올바른 해명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황영찬 재판국장은 국민과 말이죠, 예장통합교단 전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교단 재판국장은 말이죠, 판결의 공정성과 재판 절차의 청렴성을 책임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는 말이죠, 일반 목회자보다도 더 높은 설명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재판국장이 물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불쾌하게 여길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언론 보도를 위협하고 말이죠, 협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교단의 신뢰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재판국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조사에 응하고요, 자신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사건 당사자의 접촉 여부라든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주 투명하게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강력한 황영찬 재판국장의 명예회복 방법이라는 것을 황영찬 재판국장은 알아야 됩니다. 자, 만화임 뉴스도 다시 한번 분명히 촉구합니다. 황영찬 재판국장은 만화임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이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첫째, 조영래 헌법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사건이나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둘째, 사건 당사자와 재판 중에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셋째, 사건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말이죠, 금품이나 선물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넷째, 부탁하면 다 해준다는 조영래 목사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면 조영래 목사에게는 어떤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총회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조사를 실시한다면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황영찬 재판국장은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부인하고 조사로 입증을 하면 되는 것이죠. 만화임 뉴스 역시 말이죠,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보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만 내세우고 핵심 질문을 피해간다면 황영찬 목사의 재판농단 의혹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가, 그런 의문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예장통합총회 총대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교단 재판은 법과 증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맥과 청탁이라든가 사적 만남과 금품 의혹이 개입되면은 또 그런 의심을 받는 그 재판의 권위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 사안은 어느 한 목사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예장통합총회 재판제도가 과연 공정한지, 법리부서의 책임자들이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는 공익적인 문제인 것이죠. 황영찬 재판국장에도 권면드립니다. 법적 조치를 말하기에 앞서서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언론을 타닥에 앞서서 자신의 이름을 문제 발언에 사용한 조영래 헌법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독립적인 그런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무너진 총회 재판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도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만화뉴스는 누구 유죄를 미리 단정하지 않으면서 또 녹취에 나타난 아주 심각한 의혹을 외면하지도 않겠습니다. 사실은 조사로 밝히고요.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고 사실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자료로 결백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침묵과 법적 위험은 답이 아니에요. 핵심 질문에 대한 정직하고 투명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